저희가 드래프트 2024 스텝 1 경기의 규칙을 만들다에 그 점치인 자격 수립 티켓 천장했잖아요. 그게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8월 26일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점치인 공고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지만 항상 듣고 또 듣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메일을 받아보신 캐스팅 매니저 분들이나 후원자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채널에 올리는 게시물에 달렸던 댓글들을 좀 모아가지고 약간 비슷한 질문을 엮어가지고 오늘 답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가 정확히 있는지 잘 모르는데 뭐라 답변해야 되나? 이렇게 들을게요. 네네. 저희 뉴에이즈가 점치인 에이전시인 게 약간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에이즈가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을 점치인이라고 부르고 점치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에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CAA라는 스포츠 에이전시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점치인들이 어떤 정당에 있든 젊은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에이전시로서 정치인의 기량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그 지지 그룹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산업 내 연령 다양성이 정말 낮기 때문인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만 39세 이하 젊은 정치인이 10%였고 사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6%였잖아요. 늘어서 10%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만 39세 이하가 2020년 선거에서 4.3%, 네, 4% 정도예요. 저희 만 39세 이하 유권자 비율이 31%인 것 비하면 사실 그냥 연령 대표성에 대한 질문이 들기 마련이죠.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유의라기보다는 이 산업 자체의 구조가 정말 등장하기 어렵구나. 결심하기도 어렵고 도전하기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어렵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저희는 점치인 에이전시로서 연령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치의 역할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지금 사회가 사실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저도 막 매일매일 달라지는 속도에 정말 멀미가 날 지경인데 이런 사회에서 사실 구성원들을 통합하려면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단일한 뭔가 연령이나 성별로 구성된 의회가 더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야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무조건 나이 젊은 사람이 최고야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권자의 얼굴이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다양한 생각들을 정치에 담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서 저희는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표정 짓지 말. 고장난 리액션. 이 질문이 진짜 단골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 가족들이 막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사실 관심 주제도 다르고 쓰는 말의 언어도 되게 다르고 지금 제일 문제이거나 근황으로서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좀 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나 공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출산해서 교육을 하거나 정말 매 연령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관계관도 다르고 맞아요. 그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다르고 안정적인 직장에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있으면 싶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저도 집에서 많이 사실 막 옛날에는 잔소리 같았지만 지금 보면 지금 어른들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죠.
애정으로 하신 얘기구나라는 생각 하잖아요. 그만큼 연령에 따라서나 경험한 시대, 압축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나 그 사람에게 말 걸 수 있는 관점이 되게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정치는 또 어떻겠어요? 나한테 익숙한 우선순위와 관점을 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무리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체화된 것은 또 너무 다르거든요. 보통의 산업들은 젊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또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어떤 혁신이나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치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면 신입사원은 굉장히 적고 들어가는 방법도 뭔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되게 부장님, 과장님은 엄청나게 많은 산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더 다양한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근데 한 명, 두 명을 더 당선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문을 되게 모두가 도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저희한테는 포커스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땡땡땡이 너희가 말하는 정치인이냐? 뭐 이런 질문들, 뭐 땡땡땡 같은 사람 막 더 늘리는 거냐? 뭐 이렇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해서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받죠. 받기도 하는데, 사실 좀 저는 아직 우리 사회에 정치인에 대한 레퍼런스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어떤 성과나 혹은 과오들로 뭔가 이 젊은 정치인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좀 좁아진다? 좋은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가야 될 목표여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젊은 정치 안에서도 더 나은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지? 혹은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치를 해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묘해가 만들어질까? 레퍼런스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가 10석이 있으면 지금 뭐 한 석 정도만 우리 또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9명을 다 밀어내서 다 우리 또래로 채우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3사람은 더 돼야 되지 않아? 그래야 더 다양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산업이나 다른 의사결정을 생각해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진짜 저희도 많이 듣는데요. 그냥 선거철 때마다 젊은 인재들 반짝 영입하면 결국에 똑같던데? 뭐 그 사람이 뭐 소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뽑아준 사람 말만 잘 듣던데? 뭐 이런 얘기, 줄서기 정치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꼭 젊어서라기보다는 또 그 우리나라 정치 산업 구조 자체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진입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거대 양당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해주는 후보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에서 소수의 권력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런 힘이 강한 사람이 발탁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의존도가 높은 정치를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질문을 같이 하는 게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의 경우에는 우리 정치 산업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거나 결심하거나 성장하기 더 취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선택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구조여서 더 크게 보일 뿐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만 더 자기답게 자기 영향력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정치는 더 많이 볼 수 있다. 알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는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이 이 뉴에이즈에 참여해서 사실 정당이 달라도 동료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도 맞아요.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에이즈는 특정 정당에 기반을 둔 팀이 아니다. 두둥. 그리고 그런 오해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럼 무소속이냐라고도 생각을 하시니까. 정당에 반대하냐? 맞아요. 정당 정치가 중요한데 왜 정당을 빼놓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정당 정치를 굉장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당을 만나기 앞 단계 분들을 더 많이 모아서 정당과 연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뉴에이지에서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가 먼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다음에 정치를 결심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정치를 탐색하는 분들이 정당을 만나고 그 안에서 출마하는 오히려 앞 단계 인재풀을 저희가 모은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생각이 달라도 어떤 우정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딱 당선되고 짠 하고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 전부터 함께 성장하고 경험을 쌓는 게 저희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더욱 초당적인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맞아요.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길 기대하면 사실 달라지지 않겠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그리고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모두에게 한 표씩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대하는 방향,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면 사실 정당도 정치인도 그 방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권자가 정치 뭐 달라지겠어? 네가 하든 제가 하든 다 똑같다. 난 모르겠다. 라고 하면 오히려 정치인이나 정당이 변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유리한 빌미? 기회? 오히려 유권자가 더 먼저 우리는 이런 정치를 기대해.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해. 라고 선언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특히 뉴에이즈는 도전과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정치를 기대해 준 사람이 더 많네? 라고 지지받고 결심하고 도전하게 될 거고, 큰 힘에 기대지 않아도 내 힘을 자발적으로 쌓아갈 수 있구나, 내 말을 들어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라는 것 자체도 계속해서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유권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뉴스 보기가 좀 재밌어지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지면 많아지지 않을까? 많아지면 좋겠다. 뉴에이즈 처음 할 때부터 그랬지만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정치 잘 몰라요. 혹은 아니면 뭐 정치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뭐 맨날 싸우기만 하고 뭐 일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정치를 바꿀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실에서는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국회를 좀 바꿀 수 있다면 기대되는 소식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진짜로 한번 달라지니까 뉴스 보는 게 이렇게 재밌어지네요? 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저는 뭔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누군가가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뭔가 마지노선, 이런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나를 닮은, 나와 말이 통하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고 싶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살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정치가 훨씬 더 멋진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정치 막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정말 어렵고 거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소외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뀔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당연히 믿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그건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해요. 다만 뉴에이즈만으로는 사실 할 수 없고, 이 산업 안에서 사실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또 팀들이 있고,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게 제가 좀 더 믿고 있는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드래프트 2024도 바뀔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